2장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라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명확하게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또 하기 전에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게 되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보다 명확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여행과 가계부 분석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가고자 하는 목적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다 끝이 난 걸까요?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미래? 미래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작성했는데 우선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정해졌죠. 가만히 보면은 이미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왜 거기에 가고 싶은지,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그 자기 자신만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담아서 자기 자신만의 사명선언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사명선언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선언문을 직접 만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100명에 한 3명? 퍼센트를 따지면 한 5%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사명선언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명선언문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큰 나무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뿌리가 엄청나게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든 그것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그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요즘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면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성추행, 비리 또는 위계에 의한 협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가 커져갈수록 점점 더 추악해질 뿐입니다. 추악해질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즉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얻어지는 부, 예를 들어서 록도, 복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부는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얻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죠. 물론 그 한 가지 케이스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그 뿌리가 썩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 뿌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바로 사명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만든 이 사명선언문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뿌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 사명선언문은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이 나와 있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살아가죠.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익, 학점 또는 자격증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 늘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은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가지 질문, 이 왜라는 질문은 잘 던지지 않죠. 던지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명문대에 가야 하는지, 왜 대기업에 가야 하는지, 또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흘러갑니다. 남이 하니까, 또는 남이 대기업에 가니까, 남이 결혼을 하니까.
이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가슴 뛰는, 자기 가슴이 뛰는 그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모아서 자기 사명선언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 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왜?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내가 왜 지금 직장을 계속 다녀야 돼? 계속 질문을 많이 던져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글을 써봤습니다. 쓰고 쓰다가 그것을 가다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만의 사명선언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물론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꿔나갈 것이지만 지금까지 저는 제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제가 만든 사명선언문입니다. 뭐 근로자가 되겠다, 뭐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 남들에게 빚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겠다,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선한 영향을 주는 차전역이 되겠다.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글을 쓰고 그것을 가다듬고 저만의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여러분다운 사명선언문을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만드는 것으로 과연 끝이 날까요? 앞서 뿌리가 썩은 나무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명선언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만든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대로 썩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돈보다 하루 10분만 벌면 됩니다. 딱 하루 10분입니다. 1시간도 아니고 하루 10분. 그 10분 동안 거창한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단 두 가지만 하십시오. 자기 자신만의 사명선언문을 만드셨다면 하루 10분을 벌고 그 10분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모습을 상상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고 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명선언문을 만드셨다면 그것이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걸어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저 이건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뭔가 자기 자신에게 강박관념을 주면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진 것처럼 내 이 사명선언문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편하게 읽으시고 이 마무리로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루하루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멘트를 써서 하셔도 되고 또는 저처럼 이 서명란을 만드셔도 됩니다. 서명을 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선언문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에 사인을 해서 걸어두셔도 되고요. 단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되뇌이라는 말을 되뇌인 것은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의 닷을 근원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배를 보면 배가 닷을 내려 그것이 땅에 닿게 되면 아무리 심한 풍랑이 일더라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초되거나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사명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말을 되뇌이면서 그 내면의 닷을 이 근원에 닿게 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좌절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점점점 깊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습을 상상하며 느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선언문을 의무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상할 때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이런 것처럼 부담감을 가지면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대부분이 상상하고 느끼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상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상상하지 말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또는 어떤 것을 느낄지 그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를 하면서 물론 강의를 준비했지만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감정일까? 되게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할까? 이런 액션도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취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속에서 빠졌습니다. 그 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 상상 속에서 느꼈죠. 그리고 저는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미 책이 완성된 모습을 생각합니다. 제 책상 위에 제 책이 있는 것을 상상하고,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미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점점점 저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상상하고 또는 사명선언문을 대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강박관념이나 스스로 막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편하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명선언문을 주기적으로 되뇌이고 그 다음에 상상을 통해서 그 상상 속에 빠져서 느끼라고 말씀드린 것은, 생각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놓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집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되뇌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상하면 그 상상의 힘은 크기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왼쪽에 보면 자석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자석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 생각의 힘을, 생각의 힘이 클수록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선언문을 만드셨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기적으로 되뇌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빠져서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의 크기가 점점 커질 것이고 이루어지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요. 저 역시 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제가 정해지지 않은 시간, 장소로 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자신이 바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